자, 키케로 음론 마지막 입니다. 자, 카니우스는 별장을 속아서 산 사람이지 분하여 위장이 뒤틀릴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때까지 내 동료이자 친구인 범유가 카니우스 아킬리우스가 악의적인 속임수를 정의하기 위한 법 규정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속임수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아킬리우스는 단순히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속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것은 범죄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법에 정통한 사람이 내리는 적절한 정의이다. 그러므로 피티우스처럼 위장할 뿐더러 거짓 행동을 하는 자들은 불성실하고 뻔뻔하며 사악하고 부정된 못된 자들이다.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어찌 유익할 수 있겠는가. 자, 13번째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시간은 5분이다. 열네 번째 이야기. 그러나 악한 속임수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정의가 정확하다면 진실을 위장하고 숨기는 행위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사람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진실을 허위로 표현하거나 진실을 감추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악의적 사기는 12표법의 경우, 12표법, 로마법이지, 상호 신뢰를 파기하는 죄로서, 그리고 플라이토리우스 법에서는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속이는 죄로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악의적 사기에 대한 처벌을 판결할 때, 그리고 정식 재판이 어려워 약식 재판을 진행할 때 모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선의를 바탕으로 라는 단어가 항상 추가된다. 또한 모든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 말들은 명심해야 할 훌륭한 첨가물이다. 즉, 남편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한 아내의 재산에 관한 중재 사건의 경우 더 좋게 더 공정하게 우리는 판결해야 하고, 라는 말을 맡겼던 재산에 대한 소송에서는 선한 사람들의 관계처럼 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더 좋게 더 공정하게라는 말을 유념하면 사기 행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선한 사람들의 관계처럼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사악하고 속임수를 쓸 수 있겠는가. 그렇지? 그러나 악한 속임수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대로 부팍 걸리지. 거짓을 사실로 꾸미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계약관계에서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판매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 입찰자를 고용해서는 안 되며, 구매자는 여러 사람 가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지. 구매자는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구매 가격을 자신의 양심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르는 그런 입찰자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좀 사전 공작을 하는 거지.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가격을 지불할 때가 되면 각자 실제로 원하는 값을 한 번만 제시해야 한다. 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시간은 5분. 자, 다 했지? 다른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또 다른 예가 나온다. 이제 양심이 있는 어떤 농장 구매자 이야기야. 이와 관련한 이야기의 예를 들어보면 푸블리우스 스카이볼라라는 사람이야. 스카이볼라의 아들인 퀸투스 스카이볼라는 자신이 사고 싶은 농장의 가격을 판매인에게 물었을 때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 농장 판매인이 농장값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농장 주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10만
세르테스키르를 더 지불했다. 누구도 이 농장 판매자가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가격보다 저렴한 값으로 농장을 팔면 사람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는 선량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다. 현명한 사람과 선량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래 엔니우스의 말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엔니우스란 사람이 한 말도 위험하다라는 거야. 공허하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현자의 현명하며. 만일 엔니우스의 이익이 된다는 의미가 내가 말하는 이익이 된다는 말과 같다면 이 말은 아주 옳고 훌륭한 말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강조하자.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이익이 된다는 어떤 얘기일까? 내가 말하는 이익이 된다. 도덕적 선을 추구해서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익이 된다는 말이야.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도덕적 선을 선택함에 의해서 정직함, 도덕적 선, 이런 것들을 선택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키케로가 말하는 이익이 되겠지. 여기서 그 이익이 그런 이익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훌륭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다. 자, 시간은 5분 정리하자. 제목 정하고 200자로. 자, 다 했지. 다음 사람만 넘어간다. 16번째 마지막 이야기야. 이와 함께 파나이티우스의 제자인 루데스 출신 헤카톤이란 사람이 킨투스 트베로에게 써서 바친 의무론이란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의 제목하고 같은 제목이네. 단순 법률 및 제도를 위반하지 않고 부를 증진하는 것은 현자의 의무다. 우리는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손, 친척, 친구, 국가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각 개인의 재산과 부는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의무라는 거지. 이 말대로라면 조금 전 이야기한 스카이블라의 행위를 헤카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스카이블라는 자신이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쳐줘서 구매를 했으니까 그는 공개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헤카톤이지 자기 자신이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절대 칭찬이나 호의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 것이다. 자,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법이 금지 안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제목을 정하고 100자로 정리한다. 자, 다 했지? 자,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지금 16가지 이야기를 다 공개했다. 자, 그러면 제시문 중에서 지금 1번서부터 16번, 16가지 제시, 16번까지 16가지 제시문을 다 읽어보고 세 가지 예를 인용하여 유익과 선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어떤 걸 유익과 선 중에서 어떤 걸 더 우선해야 하는지 그걸 정하라는 얘기야. 지금 제시문의 예는 첫 번째 예가 뭐였지? 그 페르시아에서 이익을 위해서 항복하자는 것. 그 다음에 그 스파르타의 배를 불사르자고
하는 것 했던 예. 그다음에 로데스 섬에서 곡물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지 정직하게 팔아야 되는지의 예. 그다음에 하자 있는 집을 좀 깎아서 싸게 팔아야 되는지 그냥 침묵하고 팔아야 되는지의 예. 그리고 별장을 팔 때 사기를 거짓말을 해서 좋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에 대한 예. 이런 예들이 있는데 그런 예들을 잘 적용하면 인용하면서 예, 유익과 선의 우선순위를 답하라는 거야. 한 가지 더 있지 얘가. 자, 값싼 농장의 예. 금방 바로 전에 얘기했던 거. 값싼 농장을 그냥 싸다고 그냥 싼 값에 살 것인지 싸다고 판단하면 값을 더 주고 사야 하는지 그런 예들이 있었지. 토탈 6가지 예에서 3가지 예만을 인용해서 3가지 예만 더 4가지, 5가지, 6가지 다 인용해도 괜찮아.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유익과 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연해보자. 시간은 10분, 600자다. 자, 다 했지? 여기까지가 우리 의무론에 대한 공부다. 키케로 의무론을 공부하면서 우리 유익과 선에 대해서 더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주제 토론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유익과 선을 검토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